자, 오늘은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개념 원리 스텝 2 부분, 연습 문제 스텝 2 부분을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 겁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말 대비 첫 번째 시간으로 도함수의 활용 세 번째 파트, 함수의 증가함수 스텝 2 문제를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 거예요. 자, 페이지는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116번을 먼저 보도록 할 겁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의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 자, 우리가 보통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뭘 만족하고 있어야 되죠?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뭐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자, 이제는요 1대1 대응 관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3차 함수는 그래프 개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3차 함수 그래프가 보통 극값 2개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1대1 대응이 아니죠. 왜냐하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함수값 하나당 x값 하나당 함수값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이 존재하면은 x값은 여러 개인데 함수값은 하나잖아요. 1대1이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는 그래프 개형이 증가하는 함수이거나 아니면 감소하는 함수여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럼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된다는 거잖아. 왜냐하면 정역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3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항상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역함수의 존재 조건을 극값을 이용해서 만약에 문제를 푼다면, 도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면 당연히 극값이 2개가 아닌 하나 또는 존재하지 않을까, 극값이 존재하지 않을 조건 따지는 거예요. 다시 정정할게요. 극값이 2개 존재하려면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2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극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1개, 즉 중근을 갖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1대1 대응이 되려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되는 거니까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3차 함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풀이는 우리가 극값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푸는 도함수를 이용한 풀이가 있고, 두 번째는 항상 증가만 해야 된다는, 항상 증가만 해야 된다는 거 무슨 뜻이죠? 있잖아. 3차 함수의 도함수는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따질 때는 절대부등식으로 푸는 거고, 극값으로 따질 때는 판별식으로 푸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절대부등식으로 푸는 게 쉽겠어? 아니면 판별식으로 푸는 게 쉽겠어? 당연히 판별식으로 푸는 게 쉽겠지. 근데 이 단원 자체가 함수의 증가 감소를 활용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얘로 풀어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이잖아.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은 단원을 구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풀이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알겠지? 네. 우리는 극값이 존재하지 않을 조건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자. 이해됩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도함수를 바로 구해서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그치? 하나만 있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즉 판별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놓고 풀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네. 그래서 3x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3k가 0이 되는 값의 개수가 중근, 하나만 있거나 존재하지 않아. 따라서 판별을 바로 하면 되겠죠? 짝수니까 나눠서 판별할게요. k제곱 마이너스 9k가 0보다
그러면 이 3차 함수 fx는 항상 증가만 한다는 뜻이니까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고 1대1 대응이 되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이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1대1 대응이 된다는 말은 그래프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함수 그래프는 증가 감소 구간이 생겨. 그게 안 생기도록 하려면 그 값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중근 조건 하나만 있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거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네. 따라서 만족하는 K의 범위는 0부터 9까지겠죠. 네. 이게 116번의 정답. 자, 117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함수 fx가 3차식이죠. 물론 k값에 따라서 3차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조건을 보면 얘는 반드시 3차식이어야 돼요. 그걸 선생님이 따로 설명할 거예요, 나중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문장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의의 실수라고 했다는 거는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항상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어떤 관계가 x1과 x2의 관계가 정역이죠. 정역이 지금 x2가 더 클 때 정역이 클 때 함수값은 x1의 함수값이 더 크다라는 게 임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항상 이렇게 된다는 것은 감소한다는 뜻이고 x값이 큰데 y값은 반대야. 그게 뭐야? 값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 이해할 수 있어요? x는 커졌는데 y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감소함수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겠어? 함수 fx가 항상 감소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를 바꿔서 읽을 수 있는 거지. 이걸 해석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16번에서 풀어봤잖아요. 그쵸? 3차 함수 그래프는 보통 이렇게 그리지. 이제 물론 최고차항 음수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 값이 존재하면 항상 감소하진 않아.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다시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감소한다는 건 이렇게 안 그려진다는 거야. 어떻게 그려져야 돼? 그 값이 존재하지 않도록 그려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116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너의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도함수를 판별했을 때 그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117번은 따로 풀이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네. 118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의 도함수의 그래프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보여주고 있죠. 도함수의 그래프는 뭘 의미한다? 함수의 증가 감소를 나타낸다.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네. 함수의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도함수의 값이 만약에 음수다. 도함수의 값이 양수다. 이런 걸 지금 보고 함수의 증가 감소를 따진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기준이 x가 마이너스 5일 때 나와있죠? 그 다음 마이너스 4일 때 기준점들만 잘 체크합니다.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이제 기준점이 나와있죠. 자, 기준점에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4까지 이 도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양수의 값을 갖는지 음수의 값을 갖는지를 따지는 거지. 얘가 감소하고 있다.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이해돼? 우리는 도함수가 양수냐 음수냐를 보고 증가한다 감소한다를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도함수의 값이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증가한다고 말해야 돼. 이해돼요? 이해돼요? 네. x값 우리가 도함수는
함수의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값이니까. 근데 도함수의 값이 플러스가 되면 이게 지금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이 도함수의 값이 0보다 크다는 뜻이잖아. 도함수의 값이 0보다 크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는 함수가 증가하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까지를 보는 게 아니라 2까지를 보는 거야. 왜냐하면 양수 구간을 계속 봐야 되는 거거든. 양수 함수만 따질 거니까. 이 마이너스 3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도 양수니까 증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x축 아래에 있잖아, 그래프가. 그 얘기는 뭐야? 음수의 값을 갖는 거잖아요. 도함수가 음수가 된다는 거는 함수 그래프는 감소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봐야 되지. 중간에 0 체크할 필요 없어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은 다시 증가 상태인 거고 1부터 2까지는 다시 감소 상태에 있다. 이것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적분을 다 배우고 나면 이제 이걸 다 더했을 때가 움직인 거리나 또는 위치 이런 게 되겠지. 나중에 속도 그래프였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응용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해석해보자. 기억. fx는 함수 그래프가 fx예요. fx라는 함수 그래프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4까지 감소한다. 아니잖아. 증가하고 있잖아요. 양수값이니까. 그래서 지금 기억은 틀린 거예요. 니은 fx는 fx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 닫힌 구간에서 감소한다. 맞죠? 우리가 어차피 그렇게 해석했으니까. 디귿 fx는 닫힌 구간 0에서 1까지 여기 이 부분 양수지 증가한다. 맞아 틀려? 맞죠?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도함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함수가 감소합니까? 그건 절대 아니라고 이거는. 알았지? 이해돼요? 그 헷갈리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서 118번을 틀린 사람 진짜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됩니까?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넘어갈게요. 네, 좋아. 자, 도함수의 활용 네 번째 파트. 함수의 극대극소의 스텝 2 문제를 연결해서 선생님이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페이지로는 119페이지 있습니다. 119페이지 12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함수 fx는 3분의 1 x세제곱 뭐 이렇게 나와 있죠. 3차 함수란 얘기네요. 우리가 선생님이 반드시 얘기했지만 1차, 2차,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반드시 쉽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 특히 4차까지도 우리가 쉽게 그리는 요령을 선생님이 다 알려줬습니다. 그거 학습이 안 된 상태로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헷갈리거나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전 영상을 보고 학습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설명을 생략하고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27페이지 함수 fx가 지금 3차 함수잖아요. 그쵸? 3차 함수는 그 값이 몇 개 있는 거야? 존재한다면 2개. 한 개 있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자체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극값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읽었을 때 3차 함수의 극값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걸 먼저 해석하고 있어야 돼.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돼. 이런 그래프는 절대 아니다.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잘 들어보세요. 이 3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 접하는 접선이라고 그랬지. 그럼 우리가 보통 접선의 방식 구하는 문제는 접점을 알고 있는 경우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네. 왜죠? 접점의 x좌표의 순간 변화율이 바로 접선의 기울기. 그것도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면 다시 공부하고 와야 됩니다. 네.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두 가지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127번을 제대로 접근해 보면 x는 A에서 극 속값
극소값 b를 가졌어. 이 말을 해석을 해야 돼. 그럼 우리가 극소가 되는 건 여기라는 건 이제 알았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찾아?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두 개의 x값 중에서 큰 게 극소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3차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0이 되는 x의 값 찾는 거야. 두 함수가 0이 될 때 극소가 나온다는 거, 극값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받아들여요? 네. 따라서 우리는 미분해 보면 두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이 2차 방정식이 0이 되는 두 개의 값이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에는 극대가 확실하잖아. 그래프가 어차피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그래서 그래프 배경이 중요한 거야. 이해되겠니? 네. 그리고 x가 3일 때가 극소라는 건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a하고 b는 바로 찾을 수 있어. 네. 있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해결했죠? 네. 다음 두 번째. 이거 그대로 쓰자. 이게 f 프라임 x니까. 자, 2,f2가 접전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 f 프라임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는 거다. 맞아요, 틀려요? 네.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네. 됐습니까? 그럼 보자. y는 마이너스 3x 출발하고 2,f2를 지나야 되겠지. 접선이 저 접점을 지나야 되잖아. 네. 따라서 2,f2를 지나도록 하는 y절편 찾으면 답인 거예요. 이해 되겠습니까? 네. 그럼 f2는 얼마냐? 저기다 2 대입하면 얼마 나와? 이거 물어본 거야. 2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20이 나오죠? 네.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20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2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그냥 계산해도 되고 그냥 선생님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자기 자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이거를 지금 접선의 방정식으로 찾았어요. 그럼 이게 지금 L이라고. 이게 L인 거야. 물어보는 거야. 이 점에서 A, B라는 점에서 이 접선까지의 거리가 D인데 그 거리에 제곱에 90배를 해봐. 이거 물어본다. 답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 알고 있죠? 네. 자, 먼저 접점 접점이래. A, B 점을 찾아야 되죠? A가 3인 건데 우리가 알았으니까 3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3 대입하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9, 그렇지. 3, 마이너스 9점하고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해야 되죠? 네. 보통 직선의 방식 구할 때는 완벽하게 는영의 걸로 바꿔서 계산하는 건 알죠? 네. 맞아요, 틀려요? 네. 따라 선생님이 이거 분수 계산하기 싫으니까 3, 3, 3 다 곱할게요. 네. 분수 계산하기 싫으니까 따라서 얘를 정리하면 3i 마이너스 9 x 3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9잖아. 플러스 18 마이너스 22 이거지? 네. 2항에서 정리하면 9x 플러스 3i 얘가 마이너스 4죠. 2항하면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해돼요? 네. 그러면 3, 마이너스 9점하고 이 직선하고의 거리 어떻게 구하는지 알지? 네.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방법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러면 81 더하기 9 분의 절대값 3, 마이너스 9를 여기다 대입하는 건 알죠? 네. 네, 그래서 27 마이너스 27 더하기 4 얼마죠? 4죠? 절대값 4 이게 D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를 계산하려고 한 게 아니라 D의 제곱에 90을 곱한 값을 계산하려고 했지. 제곱하면 루트 90이 90 되죠? 네. 딱 소거되고 4의 제곱이 답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네. 이해됩니까? 네. 이게 바로 127번의 정답이 돼요. 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야, 너 극대극소 찾을 수 있어? 네. 오케이. 접점을 알려줬는데 접선의 방식 구할 수 있어? 네. 오케이. 그러면 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어? 네. 오케이. 그럼 풀 수 있는 거야.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이론 세계가 결합된 문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죠? 네. 됐습니까? 네. 네, 좋아요. 128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능 기출문제네요.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두 다항함수 fx와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란 말이 등장하면 이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나 또는 부등식에서 저런 말을 사용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네. 그때 gx가 x세제곱 플러스 2 곱하기 fx를 만족시킨다. 그러니까 저 식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인 거야. 항등식의 원리는 우리가 보통 좌우변을 우리가 어떻게 식을 똑같이 조절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보세요. 근데 gx가 x는 1에서 극소값 24를 가질 때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fx가 몇 차 함수인지 알 수 없잖아요. gx도 몇 차 함수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는 거야. 그래프 개형을 추론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순수하게 극값은 언제, 다항함수에서 극값은 언제 존재하는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항함수가 극값이 언제 존재하는가? 다항함수는 언제 극값이 존재하는가? 도함수가 0이 될 때 존재한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에서 극값이 존재한다는 거 알아야 돼. 그럼 여기서 x는 1에서 극소값이 존재한다는 거 알려준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 거야? 너의 도함수는 1일 때 0 되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자, 그럼 한번 해보자. gx는 x 세제곱 플러스 2 곱하기 fx인데 이때 이 gx는 x는 1에서 극소값을 가자. 이렇게 나와. 그럼 우리는 g 프라임 몇이? 1이 0이고 이거라는 말을 왜 붙였어? 1,24는 g 프라임 1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극소값은 함수값이니까. 너 이거 and g1이 24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극소값 몇을 가자 할 때 이 극소값은 당연히 함수값인 거고, 어디에서 극소값을 가자? 또 함수가 0일 때.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해석해서 문제를 접근해라.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너네가 이런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됐다 라고 한다면 이걸 이용해서 풀어라 라고 해석했어야 된다. 받아들일 수 있죠? 네. 자, 그럼 그대로 갑니다. 이거 미분할 줄 알지? 네. 미분 못하는 사람 없죠? 네. 미분하면 곱해인분법 쓰는 건 알죠? 네. 따라서 3x 제곱 곱하기 fx 더하기 곱해인분법 알죠? 네. x 세제곱 플러스 2 곱하기 f 프라임 x 이렇게 나와야 돼. 우리는 f, g 프라임 1이 0인 걸 이용해야 될 거니까 네. 여기다 1 대입하면 0 나온다는 걸 쓸 거예요. 1 대입하면 0 나온다는 걸 쓸 거야. 따라서 3f1 더하기 3f 프라임 1이 0이라는 걸 지금 쓸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됐죠? 네. 그럼 여기서 일단 식 하나 만들어낸 거야. 네. 두 번째 G1이 24라는 식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1 대입하는 거예요. 알겠지? 네. 그럼 그대로 1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3F1이 24라는 게 나오지. 그럼 여기서 F1의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네. F1의 값 구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위에 있는 등식에 다시 F1의 값을 대입을 하면 F'1의 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그러면 F1 마이너스 F'1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네.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라 이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점검을 해주면 내가 몇 차 함수인지 몰라. 그래프 그릴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프 생각할 필요도 없어. 몇 차 함수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려? 그러면 문제를 그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지. 다함수는 언제 극값을 갖는다? 도함수가 0이 될 때 극값을 갖는다. 그러면 어디에서 극소값 몇을 갖는다라고 말을 하면 도함수가 0이 되는 값도 알고 있는 거고 실제 함수 값도 알고 있는 거니까 반드시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해라. 이게 이 문제를 푸는 핵심 키예요. 이거 꼭 체크하도록 바랍니다. 네. 네, 좋아요.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선생님이 나머지 문제를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했어요.